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넷이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게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들 들으시면 정말 기겁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웃으면서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갓난아기일 때부터 일찍 시아버지와 사별을 하고 혼자서 키우셨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갓난아기를 키우기에는 너무 벅찼던 시절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메고 이리저리 발로 뛰는 일을 했고 돈이 되는 일이면 다 했다고 합니다. 방세를 내는 것도 아까워서 식당 일을 하면서 구석에 기대어 자기도 했고 아들 기저귀 살 돈도 없어서 속옷을 입히고 빨아서 쓴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신 분이 이제 아들이 크고 나서는 더 쉴 틈 없이 일을 하셨어요. 학교도 보내야 하고 싶은 것들 다 시켜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돈이 되는 일은 뭐든 다 했지만 생각만큼 돈이 쌓이지 않았고 큰 결심 후에 어머니는 식당을 차리시기로 했습니다. 원래 다른 식당에서 주방일 하면서 손님들한테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월급을 더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기에 가게를 하나 차리셨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에서 차리셔서 그런지 어머니의 손맛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행히도 손님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꽤 많은 돈을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주말에도 가게를 쉬지 않았고 휴무일에도 계속 장사를 하셨어요. 다들 쉬엄쉬엄 하라고 돈에 환장했냐며 어머니한테 지나가다가 한 소리를 하셨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죽었을 때 아들한테 물려줄 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아빠 없이 엄마랑 살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와 남편은 그날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는 아직도 그 가게를 하고 계셨고 제가 그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 전에 어머니 옆에서 일손도 돕고 가게 분위기도 파악할 겸 결혼하고 나서 몇 달은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비법 소스도 전수받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가게는 저희 지역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식당이 되었죠. 저는 쉬는 날 없이 매일 가게를 여시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쉬시길 바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들 키운다고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신 분이니 제가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용돈을 쥐어드려도 어떻게 아들이랑 며느리가 땀 흘려 번 돈을 써. 난 그냥 가게 여는 게 좋아. 손님들이 내 음식 맛있게 먹어주는 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아. 라고 하셨죠. 저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누구를 존경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저는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배울 점이 너무 많았고 항상 온화하시고 다정하신 그 성격을 닮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게를 물려받으면 제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한테 하루만 쉬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 인생 사시라고 하면서 용돈을 쥐어드리고 오늘 그 돈 다 못 쓰고 오시면 집 현관문 안 열어줄 거라고 장난쳤죠. 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했고 이 돈 못 쓴다고 하셨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식당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장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손님도 별로 없어서 혼자 해도 수월했고 어머니가 재밌게 노시길 기대했죠. 어머니는 그날 집에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오셨고 저와 남편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실실 웃고만 계시고 도통 말을 안 하시는 거 있죠? 왠지 저와 남편에게 숨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어머니와 가게로 출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나 남자친구 생겼다? 시아버지와 사별 후 한 번도 남자를 만나신 적이 없으신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생기셨다고 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질문을 했어요. 들어보니 어제 놀다가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분들이랑 술을 먹다가 만난 옆 테이블 사람이라고 했죠.
솔직히 술집에서 만나서 하루 만에 연애라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릴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다고 하셨고 그날부터 매일 그 남자와 데이트하러 나갔습니다. 원래 하루라도 가게를 빠지시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 같다고 하셨던 어머니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밥 먹듯이 출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서 뭐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저희 남편이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외박도 잦아지시고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니 저희 남편이 어머니가 요즘 늦바람이 든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어머니가 식당에 나오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니가 저보고 제 남편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지만 제가 봐도 어머니가 예전과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이 보여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화를 불같이 내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변한 게 다 새로 사귄 남자친구 때문인 것 같다며 당장 헤어지라고 말하려고 하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너무 행복해 보이시지 않아? 평생 여보 뒷바라지 하느라 한 번도 노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 만나면서 행복해 하시잖아.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제가 이 말을 하니 남편은 금방 사그라들었고 조금만 더 어머니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서 식당으로 출근해 일을 하는 건 일상이 되었고 어머니는 남편의 눈을 피해 출근을 같이 하는 척하면서 매일 다른 길로 혼자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새로 만난 남자친구와의 연애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가 술집에서 다른 커플들이랑 놀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니? 이 나이가 돼서 노는 게 왜 이렇게 재미난지 모르겠다 며느라. 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제가 상상치도 못하게 문란하게 노시더라고요. 어머니 나이 또래 친구들이랑 남자친구의 지인들이 술집에서 다 같이 취한 채로 노셨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술술 내뱉으시는데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대로 어머니를 두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솔직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선을 넘는 건진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분 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어머니, 그분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변하신 거 아시죠? 저는 그분 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제가 이 말을 하니 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 기분 안 좋은 거 알고 일부러 친구들 불러서 놀아준 거야. 이제 와서 내 인생 찾은 것 같은데 왜 네가 뭐라고 하니? 너 혼자 가게 보는데 나는 밖으로 놀러 다니니까 샘나서 그러니? 며느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이 말을 내뱉으시고는 자리를 뜨셨고 너무 꼬인 채로 말을 이해하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낯설었죠. 원래 제가 하는 말에 화 한 번 내지 않고 늘 온화한 말투로 말씀하시던 어머니였는데 요즘 들어 예전과 정말 많이 바뀌셨고 항상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그분과 몇 개월가량 연애를 하셨고 저와 남편이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한다. 저와 남편은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고 안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신다고 하니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반대를 했지만 어머니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저희에게 너희 그 사람 만나본 적 있니? 한번 만나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하셨고 저희는 보나마나 좋지 않은 사람일 게 뻔했기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나자고 한 식당으로 가서 기다렸어요. 몇 분 뒤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첫인상은 되게 신사적이셨어요. 나이에 비해 자기 관리도 뛰어나신 것 같고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생각한 발랑까진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을 보고 저와 남편이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놀라긴 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두 분의 미래 계획을 듣는데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 있죠? 원래 이렇게 해맑게 잘 안 웃으시는 분인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소녀처럼 웃으시는데 제가 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만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정말 많은 걸 깨달은 눈빛이었고 저희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두 분은 식은 올리지 않았고 어머니가 새로운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너무 행복해 보였고 두 분이서 여행도 잘 다니시고 금슬이 좋은 모습을 보니 저와 남편이 과거에 반대를 했던 게 후회가 될 정도였죠. 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펼치고 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나서 저희와 연락을 잘 안 하셨거든요. 원래 매일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연락은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떨어져서 사니까 어머니가 뭐하고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가게는 저 혼자서 맡아 하고 있고 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으시니 너무 보고 싶었죠.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문자를 남겨봐도 항상 묵묵부답이었고 어느 날은 저와 남편이 계속 연락을 하니까 자기한테서 관심을 끄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바뀐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넘겼어요. 그런데 정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항상 저희의 연락을 무시하시고 답장도 없으셔서 전화하기 힘들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반가운 마음에 물어보았습니다. 스피커폰을 하고 저와 남편이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고 주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 욕설과 큰 소리가 난무했고 저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베팅이란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그 순간 남편과 저는 어머니가 이상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당장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본 순간 어머니는 당황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나쁜 일에 연루된 것 같은 직감이 왔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지만 우선 어머니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을 기다린다는 문자만 남겨둔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저 혼자서 이 식당 일을 한 지도 정말 오래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어머니를 찾는 거 있죠. 원래 어머니가 일을 하실 때부터 단골이었던 손님들은 저보다 어머니의 손맛을 더 그리워하셨어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일했을 때가 그립고 어머니가 다시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셨으면 했지만 그건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저한테 요즘 어머니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도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전혀 소식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슬슬 임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임신할 동안 가게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선뜻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병원을 다니면서 임신 준비만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도저히 저와 남편이 어머니를 기다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시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었는데 시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드리니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시길래 선뜻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담배 냄새가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코를 막으면서 집에 들어갔고 안방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방문을 열었는데 거기 침대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술도 안 하시고 담배는 손도 안 대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방 안에서 대놓고 피우시는 모습을 보니 저와 남편 둘 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는 웬일이야? 라고 태연하게 말하시며 계속 저희를 응시하고 계셨고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죠. 남편은 갑자기 눈물이 났는지 주저앉아서 엄마,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 라고 하며 울어댔고 그 모습을 보고도 어머니는 담배만 계속 피워대면서 에휴, 하나뿐인 아들이란 놈도 지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게 꼴보기 싫은가 보네 라고 하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고 저희가 알고 있던 예전의 어머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고 묵묵히 가게를 지키며 일을 하고 있었죠. 한 달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 다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중요한 전화가 아니라면 한 번 받지 않았으면 오지 않을 텐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 계속 왔습니다. 저는 급히 받아보니 바로 경찰서였어요. 혹시 김미자 씨 며느리분 되시나요? 지금 남편분이랑 같이 경찰서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잔뜩 겁을 먹은 채로 경찰서로 달려갔고 거기서 조사를 받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어머니는 얼굴이 더 상해 있었고 머리는 아주 산발이었죠. 저와 남편은 무슨 일인지 경찰에게 물어보니 결국 저희가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도박이에요, 도박. 에휴, 하필 또 그 일당들한테 잡혀가지고. 알고 보니 어머니는 도박에 손을 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 너무 시끄럽고 베팅이란 단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울면서 저희에게 너무 무섭다고 했고 당장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그 남자가 다 소개해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서 지금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도박에서 유명한 일당이었고 교도소도 몇 번 갔다 온 전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좀 있고 순박한 여자들 꼬셔서 도박에 물들게 한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놀라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사 같으신 분께서 검은 속내를 숨길 수가 있나요? 그리고 사건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어머니가 결국 숨기고 있던 비밀을 경찰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일당들의 모든 정보와 아지트를 밝혔어요. 어머니의 폭로를 듣고 경찰들은 바로 그 아지트로 갔고 경찰서에는 저희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늦바람이 들어버린 것 같다며 저희를 볼 면목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고 어머니는 조사 끝에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새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인연, 내가 너 거야. 너 딱 기다려. 이런 협박을 하시고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골라도 이런 남자를 고르시나요? 저와 남편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화를 낼 틈도 없었고 어이없는 상황이 반복이었죠. 어머니와 저희는 상황이 끝나자마자 평생 살았던 그 동네를 떠나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고 저희는 혹시라도 어머니가 아직 예전의 버릇을 못 고치셨을까봐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더니 아주 흔쾌히 받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적응을 할 때쯤 저희 부부에게 축복이 왔어요. 바로 저희 부부가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축하해 주셨고 저희도 너무 행복했죠. 어머니는 상담 치료를 아직 받으면서 과거를 후회한다고 하셨고 예전에 너무 미안했다고 항상 말을 하세요. 다시 저희가 알고 있던 어머니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고 시골에서 식당을 하며 살고 있어요.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오니까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어머니도 이 손맛이 그리웠다며 식당에 자주 출근을 하세요. 저희 아들도 이곳에서 잘 적응하며 살고 있어서 기쁩니다. 지금은 몇 년이 지난 이야기라 가끔씩 웃으면서 그땐 그랬지 하며 이야기해요. 그 당시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다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네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